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곳이 코인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규제라는 말 들으면 일단 가슴이 조금 철렁하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여기서 또 하락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부터 들고요. 근데 이번엔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 규제가 발표된 바로 그날에 조용히 웃게 된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리플랩스인 거고, 규제가 나왔는데 왜 리플은 웃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규제가 뭔지부터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미국 연준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들한테 은행이나 신용 조합 수준으로 손님 신분을 확인해라, 이런 의무를 새로 지우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돈과 가치를 1대1로 묶어둔 디지털 돈이고, 이게 값이 막 오르내리는 보통 코인이랑은 다르게요, 늘 똑같은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그동안 손님이 누군지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은행처럼 손님 신분을 확실하게 확인해라. 마치 우리가 은행 계좌 만들 때 신분증 내고 본인 확인하는 것처럼 딱 그 수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60일 동안 사람들 의견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냥 회사들 일거리 늘리는 귀찮은 규제 같죠. 근데 여기서 다들 그냥 지나친 숫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당국이 조사를 해봤더니 알려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가운데 절반쯤이 가장 기본적인 등록조차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절반은 신분증도 없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규제가 진짜로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절반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은행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돈이 많이 들고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이미 그 시스템을 다 갖춰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회사는 가만히 있어도 경쟁자가 알아서 사라진다라는 거고, 규제가 약한 회사들을 대신에 걸러주는 셈이겠죠. 그리고 그 이미 다 갖춰둔 회사가 바로 리플랩스라는 겁니다. 리플이 그동안 뭘 했는지를 보면 좀 놀랍습니다. 리플은 자기네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처음 내놓을 때부터 뉴욕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규제 안에서 움직인 거죠. 게다가 작년 12월 미국에서 코인 회사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신탁은행 인가라는 걸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신탁은행 인가가 뭐냐? 정부가 너 은행처럼 돈을 보관하고 관리해도 된다, 이렇게 찍어준 도장과도 같은 거고, 그리고 올해 4월에는 그 인가를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규칙까지도 효력이 생겨버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리플은 연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까지도 신청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이래요. 리플은 이 규제에 놀라서 부랴부랴 대응한 게 아닙니다. 규제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답안지를 미리 써두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고, 여기까지만 봐도 리플이 왜 웃었는지 감이 오시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가장 불편해하는 게 누군지 아시나요? 정말 놀랍게도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들입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이런 초대형 은행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리플 같은 코인 회사한테 은행 인가를 내준 걸 두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힘센 은행들입니다. 그런 은행들이 자기들한테 위협도 안 되는 상대를 굳이 법정까지 끌고 가려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소송까지 만지작거린다라는 거는 리플이 진짜로 그들의 밥그릇을 건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대 은행이 긴장했다는 사실들, 이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이게 내 XRP 가격이 당장 좋은 거냐? 여기서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한데요.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XRP는 다른 겁니다. 이번 규제로 직접적으로 덕을 보는 건 RLUSD 쪽이고요. XRP 자체가 연준에 보관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XRP는 아예 상관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연결고리는 이렇습니다. 더 많은 은행들이 리플의 결제망과 RLUSD를 쓰게 되면요,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XRP고, 그러니까 리플의 인프라가 많이 쓰일수록 XRP를 찾는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번 손님 확인 규제는 사실상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규칙들을 하나씩 만들어 왔었고, 돈 세탁을 막는 규칙도 만들었고요. 또 회사가 돈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지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손님 확인 규칙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즉 퍼즐이 거의 다 맞춰지고 있어요. 이 규칙들이 최종 확정되면은 미국에서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는지 법으로 딱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들이 자리를 잡는 시점이 대략 내년 초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준비 안 된 회사들, 시간이 갈수록 밀려날 거고, 미리 준비해둔 회사들만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리플은 그 미리 준비한 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 규제는 겉으로 부담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준비 안 된 회사들이 걸러내는 필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필터를 통과할 준비를 남들보다 훨씬 더 먼저 해뒀기 때문에 이게 XRP 가격에 당장 반영되는 자료는 아니고, 이 길게 보셔야 되는 구조의 변화라는 점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리플이 연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까지도 손에 넣게 된다면 그때는 XRP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를 정말로 좋아하신다면 오히려 평균 단가 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이 평균 단가가 1,000원, 1,500원 수준인 분들 현재 시장에서 비교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평균 단가가 3,000원 이상이신 분들,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얼마나 상승해야 본전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고 리플이 힘을 못 쓰는 시기, 단순히 답답한 시기가 아니라요, 오히려 높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시장은요, 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시장의 흐름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리플 정보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단기 저점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함이겠고, 지금의 시간에 대해서 단순한 기다림 정도가 아니라 이 준비의 시간으로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강력한 폭락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눈치 보기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하루에 한 종목씩 꾸준하게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차라리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시기들, 이 당시에서는 그냥 아예 꾹 참고 현금 들고 있다가 아예 매매 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장 찾아왔을 때 이때부터 공격적으로 매매하면서 다시 한번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폭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만 지켜나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원칙 1번, 이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가를 지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원칙 2번, 무조건적으로 확률이 높은 타점에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차라리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고 현금 들고 그냥 꾹 참는 게 좋습니다. 이 간혹 가다가 매매 중독들 때문에 타점이 아닌데 무리하게 매수했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습관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익을 낸 파이버스라는 코인은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감지가 됐었고, 이 흐름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봐왔습니다. 제가 계속 눈여겨보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까지도 확인되면서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들 감지되자마자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수익 내는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코인들 폭락하고 있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 시장에서 힘을 받고 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웹3 코인들,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들입니다. 지금 이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코인 시장 폭락장이라 가지고 숨죽이고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이게 폭락장에서 조금만 횡보장 이어지고 다시 상승장, 이 반등장이 이어진다면은 여기서 강력하게 30%에서 100% 이상까지도 폭등할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이거 매일매일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감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감시하다가 그냥 조금씩 단기 타점 나왔을 때 수익 내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스노우볼처럼 엄청난 수익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오히려 음봉에서 하락했을 때, 이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아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음봉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하루 만에 완벽하게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기회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남들은 이렇게 오히려 양봉에 들어갔을 때 양봉이 매수 타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팔고 나온다. 이게 바로 테마를 가지고 있고 매수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종목들의 특징인데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매수 타점은 이렇게 하락하고 바닥을 지켜주는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이 있었고, 상승했을 땐 뭐다? 팔고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유는 뭐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이 아니라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매도하고 나왔을 때 다시 하락을 줄 거예요. 그때 다시 눌림봉에서 또 매수 들어가면은 또 수익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말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용을 하면서 폭락장에서 수익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하락해도 내가 욕심부리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대응들을 목표로서 잡으신다면 이 시장의 반등들, 상승에 맞는 단기 알트들에 대해서 목표로 진입하신다면 어려움 자체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내가 자주 매수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수익 내기 쉬운 장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어려운 장에서는 그냥 현금 가지고 계셔라. 말 그대로 전쟁터의 전투라고 쳤을 때 이게 전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전투만 전투에 참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질 것 같은 전투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 저만의 방법이고요. 제가 수년 동안 코인 시장 하면서 어렵게 터득한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괜히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중간하게 섞여버린다. 오히려 방해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요. 내가 만약에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내가 매수하는 것만 하락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매수하지 않은 것들만 급등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 혹은 내가 어떻게 이런 시장, 이 폭락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게 이거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그냥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반드시 하고 싶으신 분들만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실 분들 그냥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최소한 다른 분들 방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만 지금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횡보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하우들 전부 다 영상 강의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입장뿐만 아니라 영상 강의까지도 제공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